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이걸 피해야 하나,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하나. 특히 불의를 봤을 때 더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된 딜레마를 2500년 전 공자의 이야기, 논어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때는 아주 혼란스러웠던 고대 중국입니다. 바로 위대한 스승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애쓰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공자한테 초대장 하나가 날아드는데 이게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공자가 그 초대에 가겠다고 하니까 가장 아끼는 제자, 그 열정 넘치는 자로가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로한테는 스승의 가르침이 거의 법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예전에 스승님한테 직접 들었던 말을 딱 들이대면서 어떻게 스스로의 가르침을 어기실 수 있습니까? 하고 따져 묻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초대했길래 자로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로 중모라는 땅에서 반란을 일으킨 필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인애와 도덕을 가르친 공자가 반란군 수장을 만나러 간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가르침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니까요. 자로가 걱정하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공자의 생각은 완전 달랐습니다. 근데 공자는 이런 반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갈등의 순간을 이용해서 제자들한테, 그리고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 하는 변명이 아니었어요. 진짜 신념이 뭔지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었죠. 자, 여러분이 자로의 입장이라면, 아니 공자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대체 왜 이 위대한 스승은 자기가 평생 쌓아온 명성, 그 모든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반란군을 만나러 가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공자가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단단한 건 아무리 갈아내도 닳지 않는 법이다. 와, 비유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절대 닳지 않는 단단한 돌에 비유한 거예요. 주변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부도덕해도 내 안에 있는 이 단단함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이어져요. 정말 새하얀 건 새까만 먹물에 담가도 밀들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도덕적인 순수함은 아무리 더러운 곳에 가도 절대 오염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 진짜 가치 있는 신념은 그냥 위험을 싹 피하고 깨끗한 데만 있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더러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내 원칙을 지켜낼 때 그때 그 가치가 진짜 빛나는 거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내가 무슨 조롱박인 줄 아느냐? 어떻게 그냥 매달려만 있고 쓰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조롱박, 쓰임새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안 따면 그냥 넝쿨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썩어버리잖아요. 공자는 이걸로 선언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 쓰이려고 온 사람이지 그냥 보기 좋게 걸려있는 장식품이 아니다. 혼란의 한복판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행동하겠다는 정말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 여기까지가 2500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한번 시점을 현대로 확 옮겨와서 이 오래된 지혜가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의 리더든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한 사람이든 공자가 겪었던 이 딜레마 정말 놀랍도록 익숙하지 않나요? 원칙을 지키자니 너무 위험하고 그렇다고 위험을 피하자니 내가 너무 비겁해지는 것 같은 바로 이 상황 말이에요. 과연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2500년 전의 그 원칙이 정말 통할까요? 여기에 현우라는 CEO가 있다고 해보죠. 지금 회사 안에서 아주 심각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어요. 골치가 아프죠. 그때 친구 민준이가 와서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옛날의 자로처럼요. 야, 위험하니까 피해. 괜히 엮였다가 너까지 다쳐. 어때요? 공자가 처했던 상황이랑 정말 똑같지 않나요?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열쇠, 사실 공자의 생각 속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익과 의로움의 관계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죠. 바로 이 네 글자, 결리사의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이익을 보고든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눈앞에 뭔가 달콤한 이익이 딱 보일 때 거기 바로 달려들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근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공자가 반란군 수장을 만나러 간 것도 바로 이거예요. 자기 명성이라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이 혼란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돕는다는 훨씬 더 큰 의로움을 선택한 겁니다. 자, 우리 CEO 현우 앞에도 똑같이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갈등을 피하고 자기 자리 보전하는 쉬운 길이죠. 다른 하나는 당장 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는 어려운 길이었고요. 현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공자처럼 결리 사이의 정신을 따라서 어려운 길, 바로 후자를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데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단단하고 새하얀 돌은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현우는 분쟁의 한복판으로 직접 뛰어들었어요. 피하는 대신에 모든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말했던 넝쿨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쓰이는 진짜 리더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결과는요? 놀랍게도 현우의 진심이 통한 겁니다. 시끄럽던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됐고 한번 무너졌던 신뢰도 다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큰 위기를 겪고 난 회사는 뭐랄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예정보다 훨씬 더 단단한 팀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 리더, 그러니까 옛말로 군자는요,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보다는 더 큰 의로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이 2500년 전의 지혜가 지금도 정말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공자에게는 반란이 일어난 그 중모라는 땅이 바로 도전의 무대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 놓인 중모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피하고만 싶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신실일 수도 있겠죠? 그 앞에서 당신은 그냥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의로움을 위해 기꺼이 맞서시겠습니까?